안녕하세요. 교육의 이슈를 모아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수다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무겁게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이슈업이 좀 무겁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전주에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쌤 때렸잖아. 그게 신경감이 이러겠다고요? 아직도 아까 일단 있는 그 감옥에는 가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누가 그 원리가 나머지 사람을 주고 우리 짜증나서 약간 그만 두고요. 저희가 함께 영상을 봤는데요. 참 참담하다는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온화함은 없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육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데 열정을 다하는 신선한 바람 박유섭인데요. 오늘 마음 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광풍이 예상됩니다. 자, 요 얘기가 나오면 정말 할 말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할 말보다도 한숨이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 이 문제를 다뤄서 좀 감사하고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우리 여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아이 셋 엄마. 셋은 돼야 얘기한다. 오늘은 좀 화가 많이 나네요. 온쌤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얘들아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자. 6학년 담임교사 조윤주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잘잘못은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산 엄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대한 충격 때문에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요. 일단은 제 아이들 3명 모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선전영입니다. 네. 자,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제가 너무 무거웠는데요.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데요. 자,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같은 학부모로서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도 조차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뭔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깊게 듣고 들리는 음성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충격.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우선은 정상적인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다. 뭔가 아픈 아이거나 분명 문제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절대 정상적인 아이라면 아무리 부모가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 한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정에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네. 네,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 왜냐하면 분명히 어른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세상에 그냥 혼자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네. 늑대 소년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도 이렇게 하면서 과연 저 아이는 마음이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 어떤 특정 진단명 나오면은 뭐 틱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분명히 뭔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걸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였잖아요. 그럼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제대로 못 배웠다라는 거는 아이의 마음은 제대로 공감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적어도 아이가 마음만 알아주면 그 정도로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뭔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어른이 아니 도움이. 저는 그걸 봤을 때 아이 자체가 그게 어떠한 행위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잘 이게 모르고 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슬픔이 있거나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방법을 모른다던가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감정 자체? 내가 이런 행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아까 늑대 소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동물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게 불편하니 이게 그냥 이 상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표현을 한다.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내가 대로. 한 대로 뭔가 영상으로 배웠던 뭔가를 봤던 그래서 그냥 울부짖음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확실히 엄마들은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너무 것 같은데. 안쓰러워가지고. 어때요? 선생님들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죠? 많은 건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하면 많은 건 아니죠? 선생님 당황하셨어. 뭐 사실 뭐 항상 말해도 뭐 꼭 저희 학교 사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 5년 전까지만 하면은 뭐 한 학교에 뭐 몇 명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한 학교에 한 학교 몇 명 명 정도. 뭐 한 학년 한 명 아니면 뭐 두세 개 학년에 한 명 있겠다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요. 뭐 굳이 표현하면 적어도 한 학년 한 명씩은 다 있다. 한 학년에 한 명씩은 그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저 정도. 그러니까 뭐 경우는 다른데 여기 보면은 주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밖을 나가죠. 교실 밖으로.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결국 교감 선생님과 하는 게 여기 뭐 무단조퇴잖아요. 예, 집에 막 가려고 가방 메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 내비두면 그게 바로 교사가 예, 그 책무성을 다하지 않는 거고 유기방임하는 거잖아요. 그 붙잡으니까 사실 붙잡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이 고민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다. 조퇴나 아니면 교실 이탈,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막 지르거나 그냥 바닥에 누워서 뒹굴거나 막 그냥 요즘 애들은요 이게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자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폐가 문제는 건 아닙니다. 스펙트럼도 많이 다양한데 거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알고 있어서 진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도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때가 많습니다. 진짜.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네네, 경우가 많이 예. 있다. 혹시 선생님은 진짜로 혹시 이제 뭐 주변이나 아니 본인이 직접 이런 아이들을 혹시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뭐 들은 적은 상당히 많고요. 뭐 상당히 많으세요? 맞아서 기절했던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이한테 맞아서요? 네. 그러니까 명치를 잘못 맞은 거죠. 그래서 기절을 했던 선생님도 있었고. 명치를 어떻게 때렸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반항을 세게 하면 팔꿈치로 이제 애들 힘 치거나. 진짜 세요. 그 남학생들 등치 진짜 세요. 크면 또 예, 워낙에 170 넘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 저학년도 힘 되게 세거든요. 저학년도. 그리고 뭐 제가 맡았던 친구들도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 약 먹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걔가 이제 약을 안 먹고 안 왔을 먹었나? 때 그렇죠. 막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쵸, 그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약통을 이제 흔들면서 아이가요? 약통을 약통을 흔들어요? 흔들면서 네. 본인도 힘드니까 본인도 힘드니까 이제 내가 약을 안 표현했군요. 먹었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경우도 있었고 등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죠. ADHD 분명 약이 아마 그런 종류의 약이었죠. 약이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이게 선생님들한테 안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분위기가 네, 조금. 조금 많이 오픈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부모님들도 많았죠.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얘가 약간 선생님한테 안 좋게 보일까 봐. 혹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계성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를 부모 입장에선 보내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아이들과 있다 보면 당연히 내 부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데 있고 싶잖아요. 특별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싫으니까. 정리하면 이제 장애가 의심이 되는데 이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보통 통합교육을 받고 싶지 따로 특수교육을 그래서 오히려 그 검사 자체를 꺼리는 분도 많고 검사 자체를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상호는 있어 봤는데 제 이름이 상호니까 조금 아주 검사가 조금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발달 전문가의 어떤 그런 그걸 걸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또 의무잖아요. 그 순간 기분이 나빠하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거의 선생님들은 세 분 중에 두 불편하신 분은 다 거야. 싫어하세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늦대는데 왜 우리를 나쁘게 보냐. 좀 늦는 그 것뿐인데. 선생님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관계도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한테 중요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거고. 근데 그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어떤 양육이 엄마의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요즘에 엄마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고학력자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들도 또 같이 높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어떤 내 아이의 어떤 현재가 나의 어떤 업무 평가 같은 그런 솔직히 심리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내가 아이를 그리고- 잘 키웠으면 내가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이 이게 아이의 그거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지. 그래서 저기 나온 학부모님들도 인정을 안 하신 게 그렇죠. 아닐까. 오히려 우리 애를 갖다가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게 엄마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었고 네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한 인간이 개인과 사회잖아요. 그럼 학교는 사회화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공부도 그 과정이 하나지 공부가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 전학만 시키면 된다. 그러면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그 아이에 대한 것은 더욱더 방치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냉정하게 이 행위 자체가 나오도록 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저부터도 반성을 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모두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학부모 개인 무조건 잘못이죠. 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한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지금 의식이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규모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 상태를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이런 사건은 계속 터지고 폭탄 들리기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안 이 되죠. 사건에서는 아이잖아요. 네, 네. 지금은 아이인데 얘도 성장할 거 그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성인이 됐을 상태로 때. 성장을 해버리면 무섭죠. 무섭죠.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중학생만 돼도 무서워요. 고학년만 돼도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술 취해서 그런 줄 알아? 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치료의 첫 단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내 탓이 아니라 사회에서 문제 탓 이런 걸로 보면서 가장 이기적인 그 심리적 기제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를 결국 아까거든요. 사회가 풀어줘야 되는데 니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해줘? 학교가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지금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진단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이거는 천천히 논의해 봅시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급하죠. 이건 긴급 네, 발동을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아동법, 아동법 이런 게 막 사고가 터지면 생기잖아요. 그런 사고 터지기 전에 이거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랑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손잡고 치료받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보통 얘기가 맞는 것 상담센터에서 같아요. 보통 같이 해요. 가족 아이랑 부모랑 같이 하는데 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아이도 불쌍하지만 이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때도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범죄시하고 막 모욕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도 사회적 피해자니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가 잘되게 하자는 거였지 어떤 사람을 탓하고 폄하하고 원망하자는 지금 취지가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에 듣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아이에 맞게 사랑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살짜리는 7살짜리한테 맞게 사랑을 줘야 되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 맞게 사랑을 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 맞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게 구별 없이 사랑을 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근데 이게 거죠. 사랑이라는 표현이 허용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요, 그런 게 허용이 아니라는 아니고, 거는 거잖아요. 왜곡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곡된 지금 거는 아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는 이 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어른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정작 제일 우선되는 보호자가 이거를 방임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치료받아야 돼.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전 그 보호자도 보호자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해. 병원에 치료해야 같이 되는 가야 거죠. 되는 같이 거예요. 가야 이건 상담센터가 바로 아니라 그거예요. 병원에 같이 근데 가야 그것도 되는 자율이 거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강제를 할 사회복지사든 필요가 뭐든 있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강제를 개입을 못하니까. 해야 돼. 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거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말도 안 하고 내가 좀 마셔. 이 사람이 이러서 물 마시게 미안해도 안 되는 물 마시게 그렇게 잘못이야? 마시세요. 마시세요. 뭐 이걸 좀 주면 안 되는 거야? 따드릴게요. 안 되는 거야? 따드릴게요. 뭐 이렇게 용기가 얘기하면 너무 실망난다. 아 대표님 성격 나오시네. 역할고 하면 따드릴게요. 주세요. 한 대 맞고 할래? 아니요, 따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의 법을 보더라도 인권 다 보호하죠. 우리가 지금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야.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일차적인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걸 제지하자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안 한다 그러면 뭐야? 사람들이 자기 힘 없으면 이거는 약육강식이 바로 적용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선은 뭐 장기적으로 해결할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은 필요한 부분은 이 아이가 치료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너무 아동복지법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지금 MR만 듣고 지금 너 그럼 집에 가 선생님 나 때렸죠 우리 때렸죠 이러면서 오히려 역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게 참 역고소를 했다, 고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데려 선생님이 고소해도 모자랄 거기서 판국인데. 정말 뜨아한 지금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마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제 아이는요 만 10세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은 소년법이나 아무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요것만 가능한 거죠 부모님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두 번째 학교까지 갔다 이런 뭐야? 그러니까요. 이 이거는 학생이 바로 재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번째 안타까운 게 지금 보니까 저도 사실 여러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이겠죠. 두 번이 세번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학생이 6번 전학 갔어요. 6번이요? 6번이요? 간 곳도 다양합니다. 와. 그 익산, 전주, 인천까지 갔었어요. 인천까지요? 인천이 왜 간지 모르겠어요. 기사에 나옵니다. 아. 기사가 틀리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뭘 아니, 말하는 거냐면 멀리 갔네. 사실 학생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학학교나 여기랑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해놔야 돼요. 정보통신보호가 학기 초부터 아예 그냥 공유할 수 동의를 있도록. 왜냐면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 이제 전에 따기 때려서 전학 가냈는데 얘가 선생님 남 선생님 180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사탕을 걷어찬 거예요. 애들 왜 훈육하고 있는데 이제 훈육도 어머. 조곤조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학생 나중에 이제 다른 데 전학하게 됐는데 제가 전했어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얘가 언제 얘가 욱해가지고 사람을 발을 차거나 또는 잡으면은 얼굴을 따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적절히 거리를 두셔야 네. 있고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몰아세우거나 전체적으로 뭔가 말을 하나 할때 있구나. 그렇더라. 그러면 독립된 위치에 가고 잠깐 너 있어 볼래? 그럼 이따가 좀 더 얘기하자. 그러면 좀 낫다라는 거를 정보가 교류만 돼도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저 대화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적어도 아이를 괴물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아이가 학생도 잘못 행동을 하긴 하지만 왜 했냐는 얘를 거지. 나쁜 아이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학교 폭력 달라지지 않니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응징할 생각만 하지 당장 즉시성 있게 시의적절하게 그거를 돕는 건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도와야 그래서 되는 문제예요. 이런 노력도 찾아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이한테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잖아. 아이에 대한 정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병원이 이거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진료의뢰서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끊어주죠. 끊어주시죠. 네. 내가 여기서 영상 MRI 촬영했던 거 CD로 카피해 주세요. 해줘야 안 해줘? 해주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환자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유출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을 선도하려고 그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전체적인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이해를 바탕하지 않고서는 이건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데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잖아요. 갈등론은 맨날 갈등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럼 답이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학생이 처분을 받는데 7일간 이제 학교로 오지 않는 거를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이 학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생활교육위원회 우선은 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우선 즉시 분리를 피해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을 분리하기 위해서
최대 보통 7일까지 권장을 하거든요. 7일까지. 근데 이번에는 발빠르게 그러니까 7일도 이게 휴일 포함이고 당일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휴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포함하죠. 그 초등교 교육법 보면은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많이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그 학생 선도위원회 거기서 추석 정지를 내릴 수 있어요. 그걸 10일. 아 10일까지. 네, 또 하면 또 내릴 수 있어요. 아 10일, 또 한 번 10일에서 내릴 다만 이제 연 30일까지만. 연 30일까지. 그리고 휴일 제외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오늘 어떻게 하다 좋다고 집에 갔으면 그 다음부터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이 아이가 7일간 학교를 안 나오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추석 정지라는 것이 필요하면 학교 나와서 상담실이 됐든 또는 교장실이 됐든 또는 교환선생가 됐든 교환선생 안 되겠죠 여기서는요. 아니 그렇죠? 병원에 가야지. 아 그렇죠. 그거는 예. 부모님의 그러면은 또 이제 동의가 있어야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특별교육을 내리면 추석 정지할 수 없어요. 아 뭔 소리야? 진짜 뭔 그러니까 교육이 소리예요? 아니 그게 이게. 모든 게 아니라 헌법에 네. 의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어렵고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야 되고 법령에 따른 것이 강력한 것은 학교방 예방법이 그렇고 초등교육법은 그것도 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교육법이 너무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경찰 이게 불러. 제가 경찰은 그냥 간다니까요. 국가에서 왜냐면은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전문 그 예. 심리 상담사 및 정신과 의사가 신빙성이 있는 그 신빙성이 있는 제3의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그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그 10일을 가면서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가면서 그 학생이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최적의 상태, 최적의 치료 상태를 권고받은 대로 그 따라가야지 맞다고 봐요. 그럼 부모님이 반대를 자, 이렇게 하는 지금은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어요. 몇백만 원 정도. 예. 돈은 많아 보이시죠? 몇백만 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요 전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큰 사고가 날 일을 해. 근데 부모가 동의가 안 했다고 그럼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군가가 인권을 이 사람의 인권을 폄훼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이건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그렇죠. 형법 원리 아닙니까? 형사사건을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저는 뭘 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너무 그게 안 상식적이잖아요. 저는 전화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또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안 받아주면 얘는 어디로 갈 거예요? 저 어떡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제 이 친구가 뭐 전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로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반복된 문제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번 전학을 했으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뭐 이런 건 없어요. 학교장 뭐, 재량으로 재량. 거부할 수 하나 있는 여쭤볼게요. 권리가 없냐? 그럼 걔를 안 받아주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가야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치료적인 그렇죠.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 가기 전에 당장 그런 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힘이 그렇게 없는 모든 거예요? 건 없어요. 막 갑자기 막 화가 나시죠? 저는 그래서 예, 찬찬히 해야 됩니다. 당장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에도 이 아이 경우 보면은요 그 통합사례 관리 아마 그 시청이라든가 뭐 복지 쪽에서 와서 아마 상담 전문가 뭐 복지사 뭐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의 치료적 접근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강제성이 예. 막 없잖아요. 없죠. 우선은 대신 얘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는 거죠. 아, 얘가 왜 이렇게 어떤지, 성격이 됐는지. 어떤지, 예. 패턴이 어떤지,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하고. 그거까지는 동의 부모에게 없이도. 권위를 그거는 이건 사례 관리니까요. 보통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는 약하죠. 거예요. 약하죠. 중요한 건 어머님을 빨리 지금이라도 저도 학교가 정말 잘못하고 정말 뭐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 뭐 정말 심각한 폭력을 했다. 그런 경우는 학교를 욕하고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아이가 이번 경우에서는 학교를 불신하지 않고 그래도 선생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애가 나중에 부모한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궁금한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저 무슨 일이죠? 그 교감 선생님한테 폭력을 쓰고 담임 선생님한테 폭력을 쓸 정도면
교실에서도 아이들한테 양전- 폭력을 썼다는 그러면 얘기겠죠? 그 나머지 그 반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요. 뭔가 지금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뭐 범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시스템을 갖춰가면 좋은데 솔직히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니 단기적으로 뭔가 이 선생님도 보호하고 그 친구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에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강제성이 일선에서 생길 하는 것 거고 같은데. 법적으로 아마 시스템 안 만들 학폭을 거야. 걸었을 니들끼리 알아서 가능성이 해결해봐. 커요. 뭐 계속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인력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학교 교육 문제가 사람만 주거나 돈을 안 주거나 돈 주고 사람 안 주거나 이게 문제인데 이번엔 둘 다 안 준 거거든요 사실. 장기적인 대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대표님 그게. 말씀도 방향은 맞는데, 엄마 입장 방향은 내일 맞는데, 당장 뭘 하고 그치. 싶으니까. 그러니까 right now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자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지금 있나요? 저 사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적어도 한 번 일어나서 그럴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얘가 그날에 무슨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반성을 하는 그런 모두가 나오고 그럼 또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돌볼 수 맞아요. 있지요. 맞아요. 대표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다 맞는데 무기력감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옆고소를 없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 옆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동학대 시민들이 많잖아요. 빨리 해결하러 나 먼저 가 있을게. 먼저 가 있을래. 저희도 나가신다는 줄 알고 저 지금. 뒤따라 갈게요. 먼저 가 교육 쪽에 있어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같이 가야 돼. 결국은 학부모님이 옆고소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요? 그러면 교감선생님 어떻게 해요? 승진 못해요. 그렇죠. 불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 고소당해가지고 그죠? 나 아동학대한 그거는 선생님 법원 불려야 되는 거예요. 되지, 뭐, 네. 뭐 변호사 준비해야 선임해야 돼요. 되지, 뭐 엄청나게 골치 아플 거 물론 아니야. 공부에 이게. 교육청 도와주긴 하지만 시달리는 거는 나잖아요. 자신이죠. 네. 그걸 도와주는 거지. 그쵸. 같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고소가 되냐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판결을 잘 봐야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그동안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학교 폭력이 좀 덜 일어나고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들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좀 하고 학교화를 좀 더 민주적이면서 학생이 문제가 심할 때 교장 선생님이 1순위거나 꼭 그 순위 안에 들어있어요. 상담실, 뭐 교장실, 교무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번 운영위원들 한번 보세요. 학교 규정 보세요. 생활지 고시에 교장실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교장님이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 책임 있는 위치로서 또 관리하신 분이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 관리하면 당연한 그런데 거 아니에요? 교장실이 빠진 학교 엄청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좋은 학교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써주시니까 달라질 거라서 봅니다. 네. 저는. 예. 저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일단 신뢰가 먼저 돼야지. 그분들이 왜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두 분 선생님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따라서 그러니까요. 노력 많이 해야 교육체에 되는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선생님들의 그런 교권을 학생들의 인권과 동일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봐요. 최소한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 의사는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전문성을 인정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OECD에서도 한참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 또 거기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아니고 치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최고 선생님이에요. 예. 선생님에게 한번 역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두 선생님이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세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생님들은 뭐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직장이 나름대로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했을 그렇죠. 때 어떤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 됐죠. 그것이 인권 침해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냥 예스와 노로.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심히 안 저는 나와요. 이런 원리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걸 해야지. 국회에서 보셔야 돼요.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열감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 그럼 세상이 다 싫어 뭐 산으로 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관리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나 좋게 하자고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취지가 그 학생을 뭐 처벌하자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병리에 대한 피해자니 그 사람을 위해 다른 피해자까지 우리가 전염병이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비유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가동되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즉시성 있게 가동하도록 하자라는. 네, 저도 지금 이걸 답이 없는데 저는 진짜 그냥 딱 하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맞아. 저는 힘내시라고 그 박수 한번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은 꼭 치료도 받으시고 그럼요. 사과도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와 같이 생활했던 아이들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맞아요. 뭐 네. 어른들은 치료를 받으면 해결되겠지만 그 아이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징계가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 아까 친권, 인권 이것을 넘어서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게 하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학교를 찾아와서 사과해야죠. 그때 제가 그것도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화해의 이런 장을 여는 그런 그러면 우리의 이거 영화로 아름다운 만들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시원할까 했는데 뭐 시원해지지 않고요. 이 시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 줄 요약합니다.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땡땡땡이다. 일단 아까 그거에 대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속상함을 가라앉히고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부모의 숙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치료해야 한다.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네, 우리 원세미 어머니. 저요? 네. 딴짓하지 마시고. 전 지금 솔직히 너무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제가 좀 할 말이 없어. 화부터 나니까. 화가 나서 그냥 자제해야 돼. 오늘 패스.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화를 일으킨다. 갑자기 위로가 되는데. 그러네, 화 더 날 그러네.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총력전이 답이다. 네, 다 써야지 그냥 학교에서만 하라고 그냥 규정을 만들고 안 되고 뒤에 국회의원과 다 해야 교육부가 돼. 다 해야 돼. 대통령께서 갖추니 바랍니다. 예. 안 되는데. 자. 자, 아이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즉시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네, 좋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아마 어른들의 또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업수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로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